네, 금요일 섹션 코너 IPO 통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외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외 투자 1번지 김대한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IPO 시장 뉴스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IPO 시장을 이제 날씨로 따지게 되면 흐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종목의 장외 주가는 전부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번 주 공모 청약한 종목들도 공모에는 비록 성공을 했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공모주는 이제 장내 시장 흐름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공모주만의 흐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앞서 상장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뒤에 상장한 종목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10월부터 상장한 신규 종목들이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장 후에 이제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전자인증이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오늘 상장 신고식 상당히 화려하게 치르고 있어요. 가격 네, 제한표까지 올랐네요. 네, 다행히도 오늘 상장한 한국전자인증은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1,800원에 시작해서 현재 장중 상한 가격을 형성해서 공모가 대비 30%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정보 보안 산업이 성장세에 힘입어서 인증서 수요가 앞으로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서 한국전자인증 수요에도 계속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 참여자분들께서 공모 청약에 한번 참여해 볼까 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네. 이번 주 공모 청약의 내용들은 어땠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번 주 총 4종목의 공모 청약 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반도체 패키지 기업인 시그네틱스는 총 876억 원의 공모 자금이 모집이 되며 2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KT롤은 307억 원의 공모 자금의 4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모에는 무난히 성공했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인 공모 청약과는 달리 모집 자금이 많이 몰리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음을 알 수 있고요. 코라홀딩스와 대구방송은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 코라홀딩스 첫날 어제 3.36대 1의 경쟁률을 보여서 오늘까지 있을 공모 청약 경쟁률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음을 이제 볼 수 있겠고, 대구방송은 반면에 0.25대 1의 경쟁률로 좀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구방송이 좀 유일하게 좀 경쟁률이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요 예측 종목들도 볼게요.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요? 네, 수요 예측은 미니 프린터 제조기업인 세오테크와 하이체 1호 스펙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세오테크는 5,500원에서 6,500원 밴드 가격 기준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참여를 했는데 54개의 기관이 참여를 해서 대부분 이제 하단 5,500원에 제시를 하게 돼서 공모 확정가는 5,500원에 결정이 됐고, 하이체 1호 스펙은 오늘까지 수요 예측이 진행되지만 공모 가격은 4,000원에 확정돼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공모 청약 내용들 그리고 수요 예측 종목들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다음 주 주요 IPO 일정들 어떤 게 잡혀 있나요? 네, 다음 주는 이번 주 공모 청약을 진행했던 시그네틱스와 KT롤이 같은 날인 26일 신규 상장합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한번 주목해 볼 만하겠고요. 공모 청약은 5,500원의 공모가 확정이 된 세오테크와 세오테크가 21일과 23일, 하이체 1호 스펙은 23일과 24일 각각 진행이 됩니다. 그 밖에 수요 측은 동부증권의 1호 스펙인 동부 TS 블랙펄 스펙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저 이 가운데 시그네틱스가 눈에 띕니다. 이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서 사실 상장 전부터 워낙 이야기가 많이 됐던 종목인데,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이 지금 간략하게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다음 주 금요일이죠. 26일 신규 상장하는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그네틱스는 1966년 국내 최초로 외국 자본으로 설립된 외국 투자 기업으로 필립스 반도체 현지 공장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기업 개선 작업이던 2000년도에 영품 기업으로 인수된 그런 기업입니다. 시그네틱스의 주요 사업인 반도체 패키징은 반도체 칩에 정기적인 연결을 해주고 외부 충격을 견디도록 밀봉 포장을 하는 후공정 작업을 말합니다. 패키징 이 기술은
반도체 전기적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과 명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그네틱스가 필립스 반도체 현지 공장으로 시작을 했던 기업이었군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시그네틱스 주요 거래처를 보게 되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서 하이닉스가 12%를 차지하는 등 국내 1, 2위의 반도체 기업 매출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요. 최근 LP다의 감산 등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치킨 게임의 승자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부각이 되면서 올해 3분기 디램 시장 점유율은 60%까지 차지하는 등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시그네틱스에는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주로 전공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성장은 후공정을 담당하는 시그네틱스의 전망까지도 밝게 합니다. 또한 사업군별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비메모리 분야가 올 상반기 기준 60%를 넘어섰고 생산하는 제품도 고사양의 BGA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고수익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비메모리 시장의 마켓 사이즈가 메모리 시장의 3배 이상을 달합니다. 그리고 향후 고사양의 비메모리 시장은 스마트 TV와 태블릿 PC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등 더욱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그네틱스의 전망은 더욱더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 살펴볼 때 좀 포인트로 기억해 두실 만한 부분은요. 매출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주요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는 시그네틱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볼 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장 추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시그네틱스는 2008년 12월에 유가증권에 상장하기 위해서 한번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부채 비율도 높았고 반도체 경기도 좋지 않았던 탓에 승인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도표를 보시게 되면 2008년도에는 238%에 달하던 부채 비율이 2009년도에는 117%, 2010년도 상반기는 115%까지 끌어내려서 현재 상장되어 있는 동종 업종 대비 현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경기도 좋아져서 후공정 업체들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호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장 재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유가증권에 도전했던 것과는 달리 눈높이를 낮춰서 코스닥에 재도전하는 만큼 반드시 상장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 구조가 좀 개선이 됐다라는 점 이번 상장을 통해서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실적도 괜찮았던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시그네틱스는 연평균 8% 이상의 영업이익률과 5% 이상의 순이익률을 달성을 해서 동종 업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반도체 경기 악화로 상장되어 있는 동종 업계들이 전부 다 적자를 면하지 못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 높은 제품과 다양한 매출처로 꾸준한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을 보게 되면 1,846억 원에 16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0%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상장일 26일입니다. 그 전까지 일정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그네틱스의 신규 상장 일정은 다음 주 금요일인 26일입니다. 공모가는 2,600원에 결정이 됐고요. 상장 주식수 총 7,728만 주 중에서 24%인 1,871만 주가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이 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번 주 진행되었던 공모 청약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올해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후공정 업체들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내년도 전망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시그네틱스는 동종 업종 대비 수익성과 제품 비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공모 청약의 결과가 아쉽기만 합니다. 상장 후 시장의 평가가 어떨지는 한번 지켜볼 만 하겠고요. 미래에셋증권 주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신규로 상장되는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IPO 종목들 몇 가지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만한 IPO 기업으로 선정한 종목은 방송용 모니터 업체인 TV 로직입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의 세계 TV 시장에서도 선점을 점하고 있지만 유독 방송 장비 분야에서만큼은 일본 등 해외 기업에 내주고 있었는데요. 2002년도에 설립된 TV 로직은 10년도 안 되어서 국내 방송용 모니터 시장의 80%, 세계 시장의 20%를 점하는 등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더욱 주목해서 현재 생산 제품의 대부분인 80% 이상을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방송용 모니터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방송용 모니터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방송용 모니터는 말 그대로 방송국 등에서 사용되어지는 전문가용 모니터입니다. 일반 모니터와는 달리 화질과 시야각, 그리고 응답 속도 등이 빠른 모니터를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방송용 모니터는 아날로그가 주를 이뤘고 오랜 기간 CRT 모니터가 표준이 되었었는데 그 시장을 일본의 소니사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안주하고 있는 사이에 TV 로직이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2000년 초반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모니터도 HD가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발빠르게 LCD 기반의 HD 모니터 개발에 착수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세세한 노하우가 필요했던 아날로그 모니터와는 달리 디지털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결과 HD 모니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지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OLED 패널을 장착한 LDM150W와 3D 기능을 탑재한 TDM150W, 그리고 4K의 초고해상도 화질을 자랑하는 LUM560W 등 뛰어난 제품을 앞세워서 TV 로직은 타사 제품보다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방송 전환이 추세이기 때문에 초기 시장인 HD 방송용 모니터 시장은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HD 방송용은 사실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변화를 거듭해 나갈 거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품질 좋은 HD 모니터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매출도 성장한 것은 이제 당연하겠죠. 2002년 설립 이후 매년 30에서 5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TV 로직은 6월 결산 법인입니다. 지난해 144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30억 원 이상 증가한 172억 원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54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평균 25% 이상으로 제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사 청구 일정이 언젠가요? 네. 지난주 11월 8일 코스닥에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고요. 심사 청구가는 12,000원에서 14,000원으로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된 PER 약 9에서 10 정도 됩니다. 신주 발행 방식으로 약 105만 주 정도의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번 공모를 통해 모집된 신규 자금의 대부분은 특수 모니터와 3D 영상 등 신규 투자에 쓰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빠르면 연내 심사를 마쳐서 내년 초에 상장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많이 갔나요? 저희 이제 장외 주요 뉴스들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차장님 말씀이 왜 이렇게 빨라지셨나 했더니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네, 주요 뉴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장외시장 주요 뉴스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흐림입니다. 하반기 기대되는 이 신규 상장 예정주들이 예비심사 결과 줄줄이 탈락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YG엔터테인먼트와 TK케미칼, 왈리인터내셔널, 덕신하우징 등 총 6개의 종목이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와 상장 규모에서 올해 코스닥 최대 종목으로 기대를 받았던 TK케미칼과 세 번째 상장 도전이었던 덕신하우징의 미승인은 주관사와 해당 기업에 당혹함을 안겨주게 됐는데요. 덕신하우징은 미승인 이후에 지난 주간 장외시장에서 일주일 만에 25% 가까이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실망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거래소 측에서는 해당 기업의 부적합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최근 중국 기업의 불공정 심사와 11월 옥션 만기 쇼크 등으로 인해서 심사 기준을 높였을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장외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네. 왜 급락을 했죠? 지난 주간 장외시장에서 10만 원 넘게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던 현대위아가 일주일 사이에 7만 원대까지 2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대입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5, 6만 원 정도 공모가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현재 상장되어 있는 현대모비스와 만도와 비교할 경우에도 5만 원가가 사실 이제 적정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서 아직 심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모가 밴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공모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섣부른 기대감 때문에 공모가를 높이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리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실적 대비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동종업종 대비해서 주가 비교는 투자 이전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과열됐던 주가가 제자리로 찾아오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김대한 장외투자 1번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